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좀 그렇게 좋진 않죠. 특히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이제 많이 급락했는데요. 특히 이제 홍콩 중국 쪽 중화권에 이제 좀 악재적인 부분이 작용하면서 홍콩 시장이 7% 넘게 빠졌습니다. 지수가 7% 넘게 빠졌어요. 상해 증시도 2.6% 빠지고, 그나마 이제 한국 증시가 조금 이제 방어적인 어떤 스탠스로 좀 된 건데, 뭐 그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호재 악재가 이제 번갈아 있으면서 업종별로 굉장히 또 차별화가 굉장히 격심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택과 업종에 대한 선택이 계절을 완전히 가르는 시장이 된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BBIG 시대가 이제 저물면서 결국은 중요한 어떤 종목 선택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정리해보면서 이 3월 달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합쳐서 5조를 팔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 바이오 급락시킨 게 이제 메지온 이제 이슈인데, 메지온 이슈 한번 체크해보면서 어떤 전략이 조금 필요할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오늘뿐이 아니라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제 약하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했던 이유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업종별 흐름들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코스피 지수 0.59% 약세 마감해서요. 2645포인트. 오늘 거래대금 12조 평타 정도, 그리고 상승 종목수 250 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는 600여 종목이고요. 코스닥 증시 오늘 거래대금 9조니까 적지 않게 터졌습니다. 2.16% 약세, 872포인트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200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팼죠. 상승 종목수 287 종목, 하락 종목수 1,100 종목입니다. 수급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6,391억을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299억, 1조 원을 이제 순매도했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1,500억 순매도, 코스피에서는 55억의 순매수, 선물은 외국인들이 2,200계약 순매수를 했네요. 오늘은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좀 등락이 있었죠. 일본 증시는 좀 반등해주는 흐름, 0.5% 상승 마감했고, 대만도 이제 보합이에요. 근데 오늘 중국, 홍콩 쪽 이제 악재가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간략히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코로나 문제입니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이제 봉쇄령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결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곳에 이제 있는 공장들이 이제 멈추는 거죠. 폭스콘의 아이폰 공장도 멈추고 하면서 사실상 상당히 또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나타났다. 선전시는 이번 봉쇄 조치가 14, 10, 20일 시행되며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해진 거죠. 언제까지 봉쇄할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제조업체 또 공급 밸류 체인들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 부분에서 이 봉쇄가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감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보면 중국 본토 하루 신규 감염자가 175명에서 527명, 1100명, 1500명, 3000명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뭐 중국 인구에 비해서 이제 작지만 중국은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이제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봉쇄된 부분이 좀 안 좋은 센티를 좀 줬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요거죠.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뉴욕 증시 퇴출 후보 5곳을 첫 공개하면서 이게 자본시장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 상장되어 있는 거를 퇴출한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270여 개 중국 기업이 상세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상장 폐지의 위기에 몰렸다 하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두려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회계적으로 조금 신뢰도가 낮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죠. 과거에 이제 중국판 스타벅스라 불리던 루이싱 커피가
회계 부정을 일으킨 게 밝혀지면서 결국 이제 나가랬잖아요. 예, 상폐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공포가 다시금 그때도 이제 막 중국 기업들 폭락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때랑 비슷하게 또 이렇게 또 충격을 주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이 미국의 상장 기업 회계감독위원회 감독을 미국의 감독을 받는 게 이제 맞지 않겠는가? 이건 거죠. 그래서 미국은 2001년 앨런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 상장사의 독립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이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다시 검증.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중감시 체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회계 분식한다. 바로 퇴출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상장사들은 감사 보고서에 바탕이 되는 상세한 기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어떤 인식을 지금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이 폭락한 기업들 중에서는 회계적으로 이상 없는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분위기 몰이를 하면서 이런 영향이 11% 22% 급락하니까 결국은 이 많은 기업들이 또 이중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홍콩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겠죠. 그래서 오늘 홍콩 증시의 7% 지수가 급락한 거는 이런 영향을 받았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돼야 될 텐데요.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는 이건 이제 중화권 증시에 대한 특화적인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는 조금 이제 제한적일 거로 보여지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홍콩까지 합쳐가지고 중화권이 거의 한 25%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권을 아예 안 받진 않지만 그래도 제한적이다. 오늘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적이었던 거는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서 이제 홍콩과 이제 상해 증시, 중국 증시가 이제 많이 빠진 부분은 그런 이유다. 이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이번 주 FMC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다소 좀, 증시가 아직은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 코스피 증시 차트 보면요. 오늘 그래도 보합권 출발했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1%까지 빠졌다가야 마이너스 0.55%니까 잘 방어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 보면 오늘 LG엔솔 7% 급락한 거 하고 현대차, LG화학 이런 것들 빼고는 셀트리온 이제 급등했고 나머지는 좀 무난한 흐름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좀 박살이 났죠,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나마 이제 상승 5, 6% 해주면서 방어됐고 2차전지하고 게임 업종이 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LNF 8% 이렇게 시젠도 5% 빠졌고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빠졌죠 오늘. 메지온의 어떤 그런 악재적인 부분 해서 오늘 코스피 이렇게 좀 빠졌고 코스닥 2%,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어떤 흐름이 됐습니다. 21선 깼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카오스적인 어떤 시장이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전략에서 그냥 인내심을 갖고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이제 6,300억 팔았고 전기전자 3,400억.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좀 팔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도를 했을 겁니다. 보시면 코스피 4,400억 프로그램 매도했죠, 외국인이. 그리고 코스닥에서 2,780억이니까 거의 이제 나간 물량의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성이다. 프로그램성이라는 거는 한국 증시에 대한 전체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연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죠, 이렇게. 지난 금요일도 6,800억, 오늘도 6,300억. 와, 지난주도 1조 넘게도 팔았고, 코스닥도 연일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3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도합을 해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7,900억 외국인 순매도, 코스피 시장에서 4조 1,800억, 합치면 거의 5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왜 매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은 지금의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폭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어떤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원자재 이제 어떤 수입 비중이 높은 이제 국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시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수입 품목 순인데요. 1위가 원유예요. 원유가 비중으로 13.9%를 차지합니다. 뭐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9.3%를 차지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천연가스, 석유 제품, 석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입에서 이런 에너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국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국가들을 이제 패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을 보더라도 2019년 기준입니다. 수출 품목을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어떤 제품들이에요. 다 제조업 단위잖아요. 자동차, 뭐 다 철강 뭐 이런 들어가잖아요. 다 석유 제품. 우리나라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성 떨어지죠. 이걸 뭐 자동차 가격을 갑자기 막 30% 올리겠습니까? 20% 올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합성 수지, 선박, 배도 뭐 당연히 조선 배도 다 이 철강판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렇죠? 다 이제 이 원자재 가격 가지고서 가공해가지고 중간재 내지는 제품을 완성해서 파는 어떤 업체, 제조업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데 수출 품목에도 이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하는 이제 수급들이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국내 증시가 그다지 이제 좀 좋진 않은 흐름으로 좀 가겠다는 그런 어떤 전망을 하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일부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고인플레이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게 쉽게 안정화 안 되는 흐름들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되는 업종,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또 우려하는 그런 업종, 이런 쪽은 투자를 좀 기피를 해야겠죠. 그거 무관한 어떤 업종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도 하면서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월 한 달간 5조를 팔았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도 엄청나게 지금 팔았잖아요. 꾸준히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투자 전략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좀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HMM 이런 기업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런 쪽이죠. SK텔레콤, 양자 쪽으로 이제 암호, 양자 이쪽으로 강세를 보이는 통신주. 어제 좀 얘기 들었던 업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요, 그 와이노믹스로 불리는 그런 5대 트렌드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로봇도 그렇지만, 뭐 그런 쪽인 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그런 영향, 정책적인 어떤 영향을 좀 받는 증시의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LG U+도 3.7% 상승, 수급이 좋았죠. L전자도 이제 오늘 로봇 관련해서 이제 바람이 좀 불었던 것 같고, 삼성바이오 1.5% 상승했고, 오늘 셀트리온도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 쌍끌이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코스닥, 코스닥 넘어가서 뭐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고 수급 의미는 없네요. 오늘 진짜 수급은 의미 없네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합산 순매수 쪽.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합산 순매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최근에 또 단기 반등에 따른 부담까지 느끼는 수급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참 추세 강화시키면서 좀 지속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 참 어려운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하시면서
업종별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 체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메지온의 어떤 급락 이유를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바이오 섹터를 조금 더 이제 무너뜨렸던, 셀트론 때문에 이제 초기에 이제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메지온의 이제 FDA 이제 미팅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메지온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오전에 여기 나오면서 이제 메지온이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바이오 신약주들의 어떤 센티를 확 낮춰버리는 그런 역할을 트리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메지온이 지금 폰탄 수술 치료제라고 심장 희귀병 관련된 이제 신약을 지금 가지고서 미국 FDA 승인 절차를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사실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난 한 4, 5년 정도 주가가 이제 굉장히 10배거 이상 이제 잃었던 그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죠. 이제 이 단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게 무너지면, 요게 이제 FDA 허가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또 점핑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 전략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부담이 크죠.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보다는 사실 이 기업이 바이오 센티에 미치는 영향도가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DA와의 어떤 최종 점검 회의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을 의사록을 이제 주말에 수령했다고 하는데, 지난 2월 11일 날 회의했던 내용을 이제 한 달 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요때 주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가 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사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전체 공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급락한 거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질 시세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급락하는 와중에서 저는 이제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오늘 빠지네. 어쨌든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막 불확실한 어떤 리스크가 막 점증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건들면 안 되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하한가로 밀리지 않으면서 오른다는 거는 사실상 뭔가 유입되는 수급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만, 뭐 홀딩해서 몇 개월을 가져간다느니 신약이 허가된다는 거에 베팅한다느니 하는 거는 굉장히 도박과 같은 어떤 전략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단발성의 오늘 과매도권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FDA 측하고 또 이제 메지온 측이 이제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신약 허가 이제 절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최종 점검 회의도 하고 여러 번 또 미팅도 하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제 이 약이 효능이 좋다는 거를 이 미국의 이 FDA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기 국민들이 이제 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메지온은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자문위를 열잖아요. 우리가 셀트론에서 이제 받지 않습니까? 자문위를 열어서 거기서 승인 권고를 또 이제 뭐 다수결로 해가지고 내면 그걸 참고해서 FDA에서 이제 그걸 승인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단계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지온이 이제 그런 어떤 절차를 이제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연동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일단은 메지온 측이 이 하위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분석 내용을 이제 새롭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뷰 사이클 기간 후반부에 제출된 이유가 뭐냐? FDA가 이제 명확히 요청한 거죠. 아니 왜 이제서 이거를 거의 신약 승인 절차에 막바지 단계에서 왜 이거를 제출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해라. 그래서 뭐 메지온이 이런 내용으로 뭐 슈퍼폰탄에 대해서 알게 됐다.
예, 그래서 추가로 이러한 환자들은 특별한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더 나은 운동 능력을 갖게 되었고 유대나필 치료에 대한 약물 반응이 없을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면서 어쨌든 이런 새롭게 약이 또 좋은 어떤 효능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요 개정안에 좀 넣어달라 했는데 FDA 문의를 했는데 FDA가 이 개정안이 주요 개정안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이제 검토 기간이 연장이 돼야 된다. 결국 이제 3월 말에 이제 승인될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 일정이 또 불확실하게 또 연장이 된다. 플러스 몇 개월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매물들이 좀 나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위 미팅 요게 이제 예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안 나왔다 보니까 요거 나오고 한두 달 내로 이제 승인 많이 떨어졌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조차 지금 미팅이 일정이 안 잡혔다는 거는 이거 많이 늦어지겠네.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미리 받았던 수급은 이미 2월 14일 날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대중들이 이제 인식하면서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던졌을 거고 누구는 밑에서 또 하한가 근방에서 좀 받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이 결국 이제 승인이 안 될 이유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연기가 된 거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FDA가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연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하락의 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거라 봐요. 승인이 안 될 거라는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뭔가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우려감으로 작용했다면 다 집어 던지는 수급이 나왔겠지만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밑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3월 18일 날 FDA하고 이제 미팅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이 14일이고 어느 정도는 오늘 하락폭이 좀 제한된 흐름이 전개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세게 반응을 했어요. 세게 반응을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나왔던 이제 자료 한번 간략하게 체크드리면 임상 단계별로 이행 성공률 및 허가 승인에 대한 어떤 확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이오 매드 트래커라는 어떤 이 분석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12,728개에 기반해서 10년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성공률을 분석해봤더니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갈 때 52%의 성공 확률을 보였고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갈 때 이게 가장 낮네요. 그래서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기업, 성공해서 넘어가는 기업은 굉장히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 단계에서 허가심사 신청 단계로 넘어가는 확률 꽤나 높네요. 57%. 데스밸리가 여기네요.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그리고 허가심사 신청에서 허가 승인까지 갈 때는 90%. 허가심사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되니까 이제 신청했겠죠. 그래서 그 확률은 90%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확률 높은 구간까지 지금 올라온 거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쉽진 않네요. 계속 이제 일정이 연기되고, 대한민국에서 신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크죠. 그래서 셀트론이 세운 어떤 그 업적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상. 또 항체 약물에서 사실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 대한민국의 상당한 어떤 역사와 업적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확률을 다 뚫고 이제 넘어간 어떤 업적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메지온도 사실 투자 전략을 이제 내려놓고, 투자 관점에서 내려놓고, 사실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FDA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또 이제 업종 테마가 바로 이제 로봇 테마죠. 로봇 테마는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 또
시대를 관통하는 또 트렌드상 또 한국의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상당한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또 즐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토요 강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분석을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요. 오늘 이제 로보스타, LG전자가 인수한 로봇 회사죠. 로보스타 주가가 막 튀었어요. 10%, 20% 막 튀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고,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이 이 로봇에 대한 인력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LG전자가 최근 유명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 UCLA 교수를 로봇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자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홍 교수는 통합 로봇 솔루션 개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또 아마존의 AI 전문가인 이현철 디렉터도 신임 인공지능 연구소장으로 영입했다. 이 디렉터는 캐나다 토론토대 박사 출신으로 아마존 AI 알렉사의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팀을 이끌던 인물이다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이력들을 갖고 있고 인정받은 전문가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LG전자가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생활가전 업체로서의 LG전자에서 이 생활가전을 로봇화시키는, AI화 시키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다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체질을 변모시켜가지고 보다 높은 어떤 성장성을 내겠다는 전략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전 사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안 불러주잖아요. 시장에서. 펄을 예를 들면 8배, 9배 정도밖에 안 매겨주지. 저걸 30배, 40배 매겨줍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로봇과 AI를 붙여가지고 최첨단의 어떤 기술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스마트폰과 태양광 사업을 순차적으로 접으면서 한 개 사업엔 과감 매스를 쳐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하는 것. LG전자는 정말 앞으로 이런 어떤 행보 자체가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분명한 행보일 거라 봅니다. LG전자는 현재 CTO 조직 산하에서 로봇, AI, 6G, 메타버스 등을 핵심 기반 기술로 보고 사업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지금 과감한 선택과 집중 될 만한 사업엔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 CEO의 뜻이다 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신사업 개척의 관점에서 이 분야를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데니송이라는 요분 이제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미 국립과학재단에서 젊은 과학자상, GM 젊은 연구자상, 미국 자동차 공학회 교육상, 엄청난 상들을 받았고, 글로벌 과학 전문지 파퓰러 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주요 연구 분야는 자율 시스템, 인간형 로봇, 운동학, 로봇 기계공학 디자인, 로봇 운동 기계학 해서 로봇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가란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이제 국내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이 올해가 가장 개화하는 어떤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이제 가장 임박해 있는 모멘텀은 삼성의 이제 양산 소식,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테슬라의 이제 그 로봇 시제품 발표, 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커버하면서 산업에 대한 동향과 흐름을 토요 강좌라든지 마감 영상에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삼성 S다이도 그렇고 오늘 LG 엔솔도 급락했고,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소재가 엄청난 급등을 한 거죠, 최근에. 니켈 가격이 일단은
뭐 하이니켈 해가지고 이제 성능 좋게 만드는 게 니켈 함유를 높이는 건데, 아니 니켈 가격, 코발트, 알루미늄 이게 다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 중인 이 4만 개 배터리 핵심 소재, 이게 이제 가격이 급등해서 밸류 체인 내 불안감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2차전지 업체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건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그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의 어떤 사태가 사그라들어야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막 더 격화되고 이러면 원자재 가격 안정화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이 좀 사그라들어야 2차전지 업체들도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섣불리 저점 매수를 하거나 저점을 노리는 뭐 액션을 취하는 거는 지금 떨어지는 어떤 칼날을 잡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주가가 붕괴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작년 말에 이제 BBIG 업종 내에서도 가장 센 슈팅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사서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참 날씨도 하루 종일 좀 뭐랄까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조금 이제 어두운 어떤 날씨였던 것 같은데, 시장도 오늘 조금 내내 좀 어두운 어떤 흐름들, 뭐 어느 정도 이번 주 초는 조금 조정으로 좀 시작되리라 생각이 됐고, 오히려 이제 이러다가 FOMC 때 반전을 이루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 시나리오도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죠. 뭐 전략상 변경할 건 없을 것 같고, 시장이 좀 카오스적인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시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왜 이렇지?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뭐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더 깊게 하면서 보다 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과 기준을 가지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주말에 그 앙드레 코스라니 관련된 투자 철학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내용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면밀히 또 분석하고 체크해서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